그날 이 아이는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슬퍼했을까요? 소녀는 왜 이 떡을 쉽게 먹지 못했을까요? 이 소년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49년 봄이었어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초가집 처마 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파를 부를 돈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날도 지주댁밭에 나가 계셨고요.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와 도와주긴 했지만 제대로 된 산후조리는 꿈도 못 꿨죠.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때 해질 무렵에야 돌아온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한 명이 더 늘었구나.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그 아이 이름은 김철수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애가 또 하나 늘었네. 먹여 살리기도 힘들 텐데. 에휴, 가난이 대물림 되는구만. 철수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자랐어요. 말을 알아듣기도 전부터요.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땅 한 떼기 없이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고 반을 떼어주는 소작이었죠. 봄이 되면 씨앗을 빌리고 가을이 되면 그것도 갚아야 했어요.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남의 옷을 깁고 이불을 누비고 그렇게 푼돈을 모으셨죠. 철수가 5살 되던 해였어요. 동네 아이들이 마당에 모여 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에서 엿을 가져왔거든요. 야, 이거 나눠 먹자. 나도 줘. 아이들은 달려들어 엿을 받아갔어요. 철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엿을 입에 넣더니 눈을 감고 씹기 시작했어요. 달아. 나도. 딱딱한 엿이 이빨 사이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엿을 빨며 웃었어요. 입술에 엿 조각이 묻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철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침이 고였습니다. 철수도 먹고 싶었어요. 엿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 설날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 맛이 아직도 기억났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단맛. 오래오래 씹을수록 더 달아지는 그 느낌. 철수는 무의식 중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철수야. 한 아이가 철수를 봤어요. 너도 먹을래? 그 순간 철수의 시선이 아이 손에 든 엿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어요. 하지만 철수에게는 엄청나게 커 보였죠. 철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먹고 싶다. 발이 저절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손도 살짝 들렸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다른 아이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얻어먹으려나? 철수의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배 안 고파. 진짜? 응. 철수는 웃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죠.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엿을 입에 넣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이의 볼이 불룩해지는 걸, 행복한 표정으로 씹는 걸. 철수는 침을 다시 한번 삼켰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철수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또 먹고 싶어. 철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철수는 계속 침을 삼켰어요.
입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꾸만 침이 고였거든요. 연맛을 상상하니까요. 달콤한 그 맛을.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철수야, 어디 갔다 왔니? 응,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가 밥할게. 응. 철수는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뭘 그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손을 움직였죠. 입술은 여전히 꽉 다물어져 있었어요. 언젠가는,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보리밥을 주셨어요. 철수는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지 않았어요. 엿처럼 달지 않았죠. 하지만 철수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게 지금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철수가 7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추수가 끝나고 동네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풍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해 농사를 무사히 마친 걸 축하하는 자리였죠.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에 상이 차려졌어요. 떡, 과일, 막걸리가 놓였고 어른들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그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철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요. 철수야, 이리 와서 떡 먹어라. 마을 이장님이 손짓했어요. 철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장님이 떡 한 조각을 떼어 철수에게 건넸죠. 고맙습니다. 철수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철수 애비는 어디 갔냐? 밭에 계십니다. 아직도 일하냐? 해가 다 졌는데. 예. 내일 지주 어른이 오신다고 해서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소작은 참 힘들지.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떡을 씹었죠. 그때였어요.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야, 누가 내 굿을 가져갔어.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구슬이 없어졌다고? 응, 여기 놔뒀는데 없어. 아이는 화가 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철수를 봤죠. 철수, 너 안 봤어?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어. 진짜? 진짜야. 나 여기 있었잖아. 아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철수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른 어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 구슬이 없어졌어요.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구슬이 없어졌다고? 누가 가져갔나 보지. 애들아, 혹시 본 사람 있니?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가 그쪽에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철수에게 향했어요. 철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수야, 너 굿을 봤니? 이장님이 물었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진짜? 네, 진짜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어요. 믿지 않는 표정이었죠. 철수네 집이. 형편이 그러니까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들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저 안 가져갔어요. 철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철수야, 가져갔으면 돌려줘라. 혼내지 않을게. 저 진짜 안 가져갔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도 붉어졌죠. 어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발뺌하는 걸 보니, 아이고, 어린 것이 벌써. 그 말들이 철수의 귀에 들렸어요.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아픈 게 가슴 속에 있었거든요. 그때
구슬 주인이었던 아이가 소리쳤어요. 찾았다. 여기 있었네. 아이는 나무 밑에서 구슬을 주워 들었습니다. 굴러서 풀숲에 숨어 있었던 거였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 그래. 다행이네. 이장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잃어버린 줄 알았네. 애들은 워낙 물건을 아무데나 놓으니까.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아무도 철수를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어요. 손에는 반쯤 먹다 만 떡이 쥐어져 있었죠.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봤습니다. 웃고 떠드는 어른들, 다시 놀기 시작한 아이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수야, 어디 가니? 누군가 물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철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에 든 떡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먹고 싶지 않았죠. 길가 풀숲에 떡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미가 물었습니다. 철수야, 떡 먹었니? 응. 그래, 잘 먹었구나. 맛있었어?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맛있었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입에 넣자마자 모든 맛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철수야, 괜찮니?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어머니. 철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슬을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의심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철수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사람들은 의심할 이유가 생기는 거였죠. 철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이불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억울해. 그 감정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정말 슬펐던 건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했던 것도 아니었죠. 진짜 슬펐던 건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그거였어요. 누구 하나 철수는 그럴 애가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철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냥 혼자였어요. 철수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멈췄을 때 철수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나도 사람들한테 믿음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몰랐어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몰랐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철수는 눈을 감았어요. 밤은 깊어갔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죠. 그 불씨가 언젠가는 큰 불꽃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철수는 여전히 동네 아이들과 놀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죠. 철수야. 예, 아버지. 이리 와봐라. 철수는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들었다.
내가 동네에서 구슬일로 오해받았다며. 예, 억울했겠구나.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철수야. 예,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뭐가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의심받는다. 철수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슬퍼 보였죠. 그게 맞는 건가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시는 의심받지 않는 사람이 되면 돼. 어떻게요? 그건 내가 살아가면서 찾아야 할 거다. 아버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죠. 철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심받지 않는 사람. 그게 뭘까요? 철수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철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어요. 동네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왔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철수가 부쩍 철이 든 것 같네. 맞아. 요즘 부지런하더라. 하지만 여전히 철수를 대하는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가난한 집에 그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철수가 10살이 되던 해였어요. 마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장마가 계속되면서 개울이 범람했거든요. 다리가 무너지고 밭 일부가 물에 잠겼죠. 사람들은 급히 모여 복구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른들은 삽을 들고 흙을 날랐고 아이들은 돌을 주워 날랐습니다. 철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철수야, 넌 돌 나르기 힘들 거다. 그냥 쉬어라. 한 어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철수는 작은 돌을 주워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씩, 나중에는 더 많이.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저 애가 생각보다 끈기가 있네. 그러게. 나이에 비해 참을성이 있어. 사람들은 조금씩 철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철수는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를 믿게 만들 거야.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철수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15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이제 철수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어깨도 넓어졌죠. 하지만 집안 형편은 여전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고 철수도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그해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김진사라는 양반이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와 이 마을의 땅을 샀다고 했죠. 김진사 어른이 일꾼을 구하신다던데 품삯을 꽤 주신다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철수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김진사 댁에 가서 일해도 될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라. 아버지는 별말 없이 허락했어요. 다음 날 철수는 김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큰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구냐?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저, 일하러 왔습니다. 일꾼이냐?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죠. 들어가 봐라. 관리인이 판단할 거다. 철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인은 마당에서 다른 일꾼들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저기, 일하러 왔습니다. 뭐냐? 이름이 뭐냐? 김철수입니다. 나이는 15입니다. 관리인은 철수를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밤매는 일부터 시작해라. 품삯은 하루 끝나고 준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절을 하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김진사 댁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해 뜨기 전에 와서 해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중간중간 쉬었지만 철수는 쉬지 않았어요. 야, 철수야. 좀 쉬어. 너만 일하면 우리가 게으른 것처럼 보이잖아. 한 일꾼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냥 익숙해서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관리인이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예. 내 일솜씨가 괜찮더구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겠냐? 예. 물론입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는 다른 일도 맡겨보마. 철수는 기뻤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철수야, 김진사 댁에서 일한다며? 응, 어머니. 조심해라. 뭐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양반집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냉정할 때가 있다. 괜찮아요. 지금은 잘 대해주시던데요. 지금은 그렇겠지.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항상 조심해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나는 잘할 거야. 그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철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철수는 김진사 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인도 다른 일꾼들도 철수를 믿었어요. 철수한테 맡기면 확실해. 저 친구는 거짓말을 모르더라. 철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믿기 시작하는구나. 어린 시절 구슬 도둑으로 오해받았던 그 악몽 같은 기억. 그 이후로 철수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이제는 달라졌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누구도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김진사 댁에서 큰일이 생겼습니다. 곳간에 보관하던 쌀 한 가마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가져갔어? 관리인이 소리쳤습니다. 일꾼들이 모두 모였어요. 철수도 그 자리에 있었죠. 철수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없더라.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합니다. 관리인은 일꾼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너희 중에 누가 가져갔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관리인의 시선이 철수에게 멈췄어요. 철수야. 예. 철수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어제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지? 예, 그랬습니다. 혼자? 예. 관리인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곳간 근처에 있었네. 그 순간 철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저는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있냐? 증거는 없지만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변 일꾼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의심하는 눈빛들. 철수는 그 눈빛들을 알고 있었어요. 10살 때 구슬이 없어졌을 때 봤던 바로 그 눈빛.
아니야, 아니야.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진짜 안 가져갔어요. 다른 일꾼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관리인 어른, 철수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저도 같이 일해봤는데, 닥쳐, 내가 판단할 일이다. 관리인은 철수를 노려봤어요. 철수야, 솔직히 말해라. 내가 가져갔지? 아닙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는데?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아니에요. 관리인은 턱을 괴며 철수를 쳐다봤어요. 너희 집이 형편이 어려운 건 다 알아. 쌀 한 감하면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하니까.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철수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10살 때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철수네 집이 형편이 그러니까 똑같았어요. 똑같은 말이었죠.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합니까? 철수는 관리인을 똑바로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가져갔으니까 증명할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냐? 관리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야,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 철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예, 내가 가져갔든 안 가져갔든 의심이 가는 사람을 계속 쓸 수는 없어.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10살 때도 그랬어요. 아무리 아니에요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죠.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일꾼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철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철수를 믿어주지 않았죠. 또 철수는 생각했어요. 또 이렇게 되는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죠. 철수는 돌아섰습니다. 철수야. 뒤에서 한 일꾼이 불렀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대문을 나서고 길을 걷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철수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또 이런 일이. 열심히 살았어요. 거짓말 한 번 안 했어요. 2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죠. 그런데 결국 나는 가난한 집 자식이구나. 그 꼬리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한번 의심받으면 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계셨습니다. 철수야,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어머니는 철수의 얼굴을 보고 놀라셨어요. 철수야, 무슨 일 있었니?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덮고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불을 입에 물고 울음소리를 삼키며 왜 나는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10살 때는 어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철수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2달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결국
결국 또 이렇게 되는구나. 철수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철수는 울음을 멈췄어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철수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철수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 매일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 그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성실함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결국 의심하고 싶을 때 의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수는 밤새 생각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답을 찾았습니다. 아예 의심받을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혼자 있지 말 것. 혼자 중요한 물건을 만지지 말 것.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을 것.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의심받을 여지를 주지 말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철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철수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밥 먹어라. 예, 어머니. 철수는 밥상 앞에 앉았어요. 보리밥과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술 한 술 떠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철수야, 괜찮니? 철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정말? 예. 철수는 다시 밥을 먹었어요.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의심받지 않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 다짐은 철수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철수는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일하던 때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쌀 도둑을 잡았대. 누구래? 김진사 댁 마부였어. 쌀을 훔쳐서 다른 마을에 팔았다더라. 철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나 억울하게 쫓겨난 거였구나.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네. 며칠 후 관리인이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예, 미안하다. 관리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너를 잘못 의심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라. 전처럼 일해줬으면 좋겠다. 철수는 관리인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뭐? 저는 이제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리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철수야, 내 기분은 이해한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품삯도 좋고 괜찮습니다. 철수는 단호했어요. 관리인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사람들은 의심하기는 쉬워도 믿기는 어려워하는구나. 한번 의심받으면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렇다면 나는 아예 의심받을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철수는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일을 할 때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중요한 물건을 만지지 않았어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켰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철수는 신경 썼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철수가 왜 저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철수는 절대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철수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철수는 30살이 됐고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웃 마을 소장농의 딸이었죠. 둘은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가을이 되면 수확의 반은 지주에게 가져다 줘야 했죠. 남은 건 겨우 식구들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처자이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여보, 아이 옷을 살 돈이 없어.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뭐라도 해올게. 철수는 품팔이를 더 다녔어요. 낮에는 농사일, 밤에는 남의 집 허드렛일.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죠. 그래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면 아이 밥값에 다 나갔고 조금 모으면 병원비로 다 나갔어요. 어느 날 밤 철수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는 3달 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겨우 쌀 2가마 살 정도. 철수는 그 보따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땅을 사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장사를 시작하기엔 미천이 안 됐죠.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형편은 안 나아지는구나. 그때였어요. 옆집에서 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썼어? 미안해.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 넌 맨날 그래. 약속을 지킨 적이 없잖아.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돈은 없어도 지킬 수 있는 게 있구나. 약속? 신뢰. 그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철수는 보따리를 다시 감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나는 가난할 수는 있어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 되자. 며칠 후였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미안한데 쌀 한 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예.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지금 집에 먹을 게 떨어져서. 철수는 망설였어요. 철수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철수는 곳간에서 쌀 한 마를 퍼서 줬어요. 고맙다, 철수야. 다음 달 초하루에 꼭 갚을게. 천천히 하세요. 아저씨는 고마워하며 돌아갔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빠듯한데. 괜찮아. 한 달쯤은 버틸 수 있어. 다음 달 초하루. 아침 일찍 이웃집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약속대로 가져왔어. 손에는 쌀 한 마리 들려 있었어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려간 걸 늦게 갚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갚기도 했죠. 이렇게 정확히 갚으시다니. 약속했잖아. 초하루에 갚는다고. 아저씨는 웃으며 쌀을 내려놨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철수한테 빌리면 재촉하지 않아. 그런데 철수한테 빌린 건 꼭 갚아야 해. 그 사람이 워낙 정확하니까 우리도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 동네 사람들은 철수를 점점 믿었어요. 그리고 철수도 사람들을 믿었죠. 35이 되던 해였어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기구를 사기로 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죠. 누가 돈을 관리하지? 철수한테 맡기자. 철수? 응.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사람들은 철수에게 돈을 맡겼어요. 철수는 그 돈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장부를 기록했고 필요한 만큼만 썼죠. 남은 돈은 고스란히 돌려줬어요. 철수야, 수고비라도 받아.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마흔이 되던 해였어요. 철수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땅 한 떼기 사지 못했어요. 집도 여전히 낡은 초가집이었죠. 하지만 마을에서 철수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느 날 두 집안이 땅 경계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 땅은 우리 땅이야. 아니야,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땅이었어. 싸움이 점점 커졌어요. 그때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철수한테 물어보자. 철수요? 근데 철수는 땅도 없는 사람인데. 이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은 공정하거든. 누구 편도 들지 않아. 두 집안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는 현장에 갔습니다. 땅을 살펴보고 오래된 문서들을 확인했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철수는 결론을 냈어요. 이 땅은 반반으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경계가 애매합니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면 다른 쪽이 억울해할 거예요. 반으로 나누고 앞으로는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두 집안은 처음에는 불만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철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철수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래, 이게 공평해. 분쟁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날 저녁 두 집안 모두 철수에게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이거라도 받아라. 쌀 한 말씩 가져왔어요. 철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싸움만 더 커졌을 거야. 두 집안은 억지로라도 쌀을 놓고 갔어요. 철수는 그 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게는 땅도 없고 돈도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철수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저 쌀은? 오늘 일 도와준 대가래. 그래, 당신 고생했네. 철수는 아내를 봤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죠. 여보, 왜, 우리, 가난하지? 응. 아내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해. 내가 더 잘 벌어야 하는데. 아니야. 아내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 돈은 없어도 사람들이 당신을 믿잖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철수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마워. 그날 밤 철수는 마루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가난은 여전했어요. 내일 걱정, 모레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철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없어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지켰어. 약속, 신뢰, 공정함. 그게 철수가 가진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게 철수가 평생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50살이 되던 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철수를 찾았습니다. 철수, 이거 내가 판단해줘. 철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어요. 이웃 간 다툼, 물건 분배, 공동 일 분담. 그런데 점점 더 큰 일들이 철수에게 맡겨졌죠.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집에 돌아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3건의 일을 해결했어요. 사람들은 고마워했고 철수를 믿어줬죠. 철수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어린 시절 구슬 도둑으로 의심받았던 그때, 청년 시절 쌀 도둑으로 누명 썼던 그때, 그 모든 아픔이 이제는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철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만하지 말자.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고 공정했기 때문이야. 한 번이라도 그걸 어기면 모든 게 무너진다. 철수는 그 생각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마을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동 우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안 나와. 이제 어떡하지?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새 우물을 파야 해. 돈이 얼마나 들려나. 우물 파는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을 알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철수한테 맡기자. 철수요? 그래. 우물 파는 사람을 찾고 돈을 관리하고 모든 걸 철수한테 맡기는 거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라면 믿을 수 있지. 철수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 전체를 대표한다고? 두렵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철수는 이웃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우물 파는 장인을 수소문했습니다. 어느 분이 제일 실력이 좋습니까? 값은 얼마나 받으십니까? 혹시 전에 일했던 마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철수는 직접 그 마을들을 찾아가 물었어요. 우물이 잘 나옵니까? 일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대답해 줬어요. 김 장인은 실력은 좋은데 약속 시간을 안 지켜요. 박 장인은 값은 싸게 부르는데 일을 대충 해요. 정 장인은 그 사람이 제일 나아요. 값도 정직하고 일도 확실하게 하거든요. 철수는 정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마을 우물을 파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자리를 봐야 정확한 값을 매길 수 있는데. 그럼 한번 오셔서 봐주십시오. 정장인이 마을에 왔어요. 여러 곳을 둘러본 후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좋겠습니다. 물맥이 느껴지네요. 얼마나 받으십니까? 이 정도면 은자 20냥 정도 들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20냥이라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아? 철수는 정장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눠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마을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일단 절반을 드리고 나머지는 석 달에 걸쳐 나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장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저도 일꾼들 품삯을 줘야 해서.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약속하겠습니다. 석 달 안에 반드시 다 갚겠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못 갚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어요. 철수야, 그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책임져? 하지만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설 테니 마을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정장인은 철수를 한참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 눈빛을 보니 믿을 만하네요. 우물 공사가 시작됐어요. 철수는 매일 현장에 나가 일을 확인했습니다. 장인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자재는 좋은 걸 쓰는지. 저 돌은 금이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바꿔드리죠. 철수는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한 달 후 우물이 완성됐습니다. 맑은 물이 콸콸 솟아올랐어요. 와, 물이 나온다. 정말 잘 나오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정장인이 철수에게 말했어요.
이제 나머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3달 안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3달 동안 조금씩 모아야 합니다. 얼마씩 내야 하는데? 한 집에 한 달에 쌀 한 말씩만 내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몇 집에서 쌀을 내지 못했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이번 달은 애가 아파서 약값에 다 써버렸어. 철수야, 나도 미안한데 농사가 안 돼서.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 내셔도 돼요. 정말? 네.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라 사정이 생긴 거잖아요. 철수는 자기 집 쌀을 덜어 정장인에게 가져다 줬어요. 이달치입니다. 부족한 집이 있었나 보군요. 제가 대신 내는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2달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집에서 또 쌀을 내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또 자기 것으로 채워 넣었어요. 3달째 드디어 돈이 다 모였습니다. 철수는 정장인에게 마지막 쌀을 전했어요. 약속대로 3달 안에 다 갚았습니다. 정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중간에 많이 보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을 보면 알지요. 당신 참 대단하네요. 정장인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철수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철수가 자기 집 쌀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웠다는 걸. 철수야,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내가. 철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사정이 있으셨잖아요. 나중에 형편 되실 때 갚으시면 돼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고맙다.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철수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가을이었어요. 큰 태풍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많은 집들이 지붕이 날아갔고 밭이 물에 잠겼어요.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죠. 이제 어떡하지? 먹을 게 없는데 겨울을 어떻게 나지? 마을 전체가 절망에 빠졌어요. 철수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 지붕 한쪽이 날아갔고 곡간도 물이 들어와 쌀이 일부 젖었죠. 철수는 곡간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올해는 정말 힘들겠구나. 우물값 대신 낸 쌀 때문에 원래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태풍까지 당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나가봤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집터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철수야, 집이 다 무너졌어. 먹을 것도 다 떠내려갔고, 할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죠. 철수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고맙구나. 철수는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무너진 집들이 보였어요. 우는 아이들, 망연자실한 어른들. 철수는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곳간 좀 열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보, 우리도 쌀이 얼마 없잖아요. 우물값도 대신 내고. 알아. 하지만 철수는 창밖을 봤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다음 날 철수는 곡간을 열었어요. 쌀이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 6가마. 그마저도 일부는 물에 젖어서
제대로 된 건 5가마밖에 안 됐죠. 철수는 그 쌀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집이 무너진 집, 먹을 게 없는 집부터 한 가마씩, 반 가마씩. 철수야, 이걸 어떻게 받아? 너희 집도 형편이 괜찮습니다. 우리는 둘이니까 조금만 있어도 돼요. 하지만 할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이거라도 드세요. 철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철수야. 우리가 빌린 우물값도 못 갚았는데 이렇게까지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급하지 않습니다.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철수는 빈 곳간을 바라봤어요.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어요. 이제 겨울인데 우리 식구는 뭘 먹고 살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 그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내가 그 누군가가 된 거야.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 나눠줬어요? 응. 우리 것도? 한 가마만 남겨뒀어. 아내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한 가마로 겨울을 나려면 조금씩 아껴 먹으면 돼. 아내는 철수를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착해요. 착한 게 아니야. 철수가 말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그날 밤 철수는 마루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곳간은 텅 비었고 앞날은 막막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구나. 철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사람들이 믿어주는 만큼 나도 사람들을 믿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다짐은 철수의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철수가 이른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얗게 뒤덮였죠. 철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철수 어른,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마을 회관 지붕이 눈무게를 못 이겨 무너졌어요. 철수는 급히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지붕 한쪽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회관을 쓸 수 없게 됐죠. 이걸 어떻게 고치지? 돈이 얼마나 들려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한참을 지붕을 올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뭐? 혼자서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겁니다. 재료비는 제가 대겠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철수 어른, 그건 너무 큰 부담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이 회관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회관을 고쳤어요. 젊은 사람들은 목재를 나르고 나이 든 사람들은 못을 박고 아이들은 도구를 날랐죠. 철수는 그 모든 과정을 지휘했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관이 다시 완성됐어요. 준공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장님이 앞에 나와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철수 어른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철수 어른께서 평생 우리 마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힘들게 사셨지만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으셨죠.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압니다. 철수 어른이 얼마나 정직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분이신지. 이장님은 철수에게 다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어른.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철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철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무시당하고 의심받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어린 시절 엿을 먹지 못했던 날, 구슬 사건으로 오해받았던 날, 김진사 댁에서 쫓겨났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진 거였어요. 철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박수를 쳤죠. 철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사느냐가 남는구나. 그날 저녁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당신, 오늘 마을 사람들이 당신한테 절하는 거 봤어요. 응. 기분이 어때요? 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어요. 뿌듯하네. 그럴 만도 하죠.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철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고 고요했죠. 철수는 그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철수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의심받고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용히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년에 철수가 받은 그 존경은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평생을 살아온 증거였으니까요.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사느냐가 남습니다.